자, 앞선 강의에서 작성한 윈도우 프레임에 사용자 이벤트 처리를 추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은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사용자 혹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각종 이벤트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결정되어지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벤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의 조작을 통해서 발생시킬 수도 있고, 혹은 원격지 컴퓨터로부터 어떤 데이터들을 받거나 보내는 과정 중에서 발생될 수도 있겠죠. 혹은 현재 시스템 내부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혹은 현재 프로그램 내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도 이벤트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벤트라 함은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한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 적절한 처리들을 기대하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프로그램을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 혹은 메시지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바 스윙에서의 이벤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소스라는 객체를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객체를 가리키게 되어져요. 보통 이벤트 소스가 되어지는 객체는 컴포넌트 객체로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지는 객체들이 주로 이벤트 소스가 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렀다라든가 입력창에 문자를 입력했다라든가 와 같은 처리들을 수행을 했을 때 버튼이나 문자 입력창 같은 것들이 이벤트 소스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벤트 소스 객체에서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이벤트가 자동으로 발생되어지게 되는데, 그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어떤 처리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프로그래머는 이벤트 리스너 객체라는 걸 하나 준비해 둬야 될 거예요. 이벤트 리스너 객체 안에는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벤트 소스로부터 발생한 이벤트 객체를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 이벤트 핸들러가 전달받아서 주어진 이벤트에 따라 필요한 처리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바 스윙에서의 이벤트 처리 과정을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조작 혹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이벤트 소스에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마우스로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 객체에서 버튼이 눌렸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자바 스윙 내부적으로 소위 이벤트 객체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져서 현재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그 이벤트 소스와 연관되어진 리스너 객체의 이벤트 객체가 전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벤트 리스너 객체는 전달받은 이벤트 객체를 그 자신의 핸들러 메서드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핸들러 메서드를 통해 적절히 이벤트가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바 스윙에서의 이벤트 처리 과정들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나름 좀 복잡한 구성을 갖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 안심할 것은 1번, 2번 과정은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해줄 일들이 없어요. 그저 이벤트 리스너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특정 이벤트 소스와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이벤트 리스너 객체를 만들 때 그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핸들러 메서드만 정의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 과정들은 이벤트 리스너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벤트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자바 언어에서는 많은 것들이 다 실제 객체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구입 프로그램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벤트 역시 하나의 객체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 중에서 이벤트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를 상속받은 AWT 패키지에 AWT 이벤트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이벤트 클래스들이 여기 초록색 부분에 있는 것들이 자바 스윙 컴포넌트를 위한 기본적인 이벤트 클래스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스윙에서 추가되어진 이벤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셀렉션 이벤트 같은 부가적인 이벤트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사용할 기본적인 이벤트들은
모두 AWT에서부터 유래되어진 이벤트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로 액션 이벤트나 아이템 이벤트, 그리고 윈도우 이벤트와 마우스 이벤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런 이벤트 객체는 현재 발생되어진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객체로서 특정 이벤트 소스와 연관되어져서 그 이벤트 소스와 연관된 리스너에게 전달되어지고 핸들러 메서드에 의해 처리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질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이벤트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버튼이 눌려진 좌표점이라든가 마우스에 어떤 버튼이 눌렸는가와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을 것이고, 키 이벤트다라고 한다면 키보드 중에 어떤 키 값이 눌렸는지 혹은 떼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이벤트마다 그 이벤트 자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객체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벤트 객체는 하나의 자바 객체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각 클래스로부터 생성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심 있게 살펴볼 이벤트 클래스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액션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버튼이 눌렸거나 특정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에 해당합니다. 보통 푸시 버튼이 눌렸거나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그저 마우스로 클릭되어진다라는 행위와 관계되어지는 이벤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어떤 액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벤트인 것이죠. 자, 다만 한 줄로 된 입력 상자인 텍스트 필드에 대해서는 문자열로 입력 중에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마친다라는 상황을 발생시킬 때 액션 이벤트가 발생되어집니다. 자, 반면에 아이템 이벤트라는 것도 있는데, 자, 아이템 이벤트는 액션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특정 컴포넌트가 선택되었다라는 이벤트이긴 해요. 다만 액션 이벤트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태를 갖고 있는 이벤트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체크박스와 같이 내가 이벤트가 발생되어짐에 따라 컴포넌트에 체크 표시가 붙었느냐 떨어졌느냐와 같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반면에 키 이벤트는 키보드가 눌린 것과 관계되어진 이벤트이고, 마우스 이벤트는 마우스의 움직임과 관계되어진 이벤트에 해당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윈도우 이벤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현재 프레임과 같은 컨테이너를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이벤트로서 각각의 윈도우의 활성화 여부나 생성과 종료와 관계되어지는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특정 작업들을 수행하고자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액션 이벤트, 아이템 이벤트,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와 윈도우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관심 있게 볼 것은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벤트는 하나의 이벤트만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J리스트 같은 경우는 액션 이벤트도 발생하고 아이템 이벤트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또 J버튼 같은 경우도 액션 이벤트도 발생하고 마우스 이벤트도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벤트 소스에서 어떤 이벤트 객체를 처리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일이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각각의 이벤트 객체는 자바의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이벤트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들이 될 것이에요. 이 이벤트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 가보면 getSource라는 메서드를 하나 제공하고 있어서 현재 발생한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그 이벤트가 발생되어진 소스에 대한 참조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메서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벤트 객체는 자기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발생되어졌는지를 getSourc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해당하는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벤트를 처리할 컴포넌트들은 참조 변수를 통해 그 참조값을 유지하고 이벤트 객체의 getSourc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컴포넌트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형태대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반면에 이 이벤트 오브젝트로부터 파생되어진 클래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이벤트로서 액션 이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액션 이벤트는 버튼이 눌렸다와 같이 단순 선택과 관계되어진 이벤트다라고 했었죠. 실제 푸시 버튼이나 라디오 버튼
혹은 메뉴 같은 경우에 액션 이벤트가 주로 사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액션 이벤트에서는 getAction command라는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현재 이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의 레이블 값을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해주는 처리들을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getSource를 통해서 이벤트 소스에 대한 참조 값을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설정되어 있는 문자열 값들을 비교해 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이템 이벤트라는 것은 액션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선택에 대한 이벤트이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벤트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아이템 이벤트에는 getStateChang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발생한 이벤트에 따라 상태 값이 설정됐느냐 해제되어졌느냐 라는 것을 하나의 정수 값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메서드를 갖고 있습니다. 체크박스가 체크되었는지 해제되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른 동작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 밖에 뭔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는 input 이벤트라는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로 마우스 이벤트와 키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키 이벤트는 키보드의 눌림에 따라서 현재 눌려진 키에 대한 코드 값들이나 혹은 눌려진 문자 값들을 얻어올 수 있는 메서드들을 제공하고 있고, 마우스 이벤트는 마우스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 또 몇 번 클릭되어졌는지, 또 마우스가 눌려진 좌표 값이 무엇인지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 객체를 우리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어떤 이벤트 소스로부터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특정 이벤트 소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귀담아 들어볼 수 있는 객체로서 이벤트 리스너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벤트 리스너라는 객체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지정하고 있는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각각의 이벤트 리스너들 간에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버튼이 5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5개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리스너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어떤 작업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버튼에 대한 액션 이벤트는 버튼 객체에서만 처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필드나 혹은 그 밖에 다른 컴포넌트를 통해서 액션 이벤트가 처리되어질 필요가 있기도 하더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리스너들 간에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수행해줘야 될 하나의 공통의 행위로서 핸들러 메서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자바의 스윙에서는 이벤트 리스너 객체를 위한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벤트 리스너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처리할 이벤트와 연관되어진 리스너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 그 클래스 안에 이벤트 리스너로부터 제공되어지는 추상 메서드인 핸들러 메서드를 재정의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벤트 리스너는 그냥 만들어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벤트 소스와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었는데 이벤트에 따라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이 작업이 빠진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져요. 이벤트 소스와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하는 것은 각각의 이벤트 소스 객체에 대해서 add 어쩌구 리스너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어쩌구 부분은 이벤트 종류마다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버튼이 눌려진 액션 이벤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add action listen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소스에서 액션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느 객체로 하여금 처리할 것인지 이 함수의 인수로 리스너 객체를 지정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add 어쩌구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 소스와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해 놓으면 이후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면서 해당하는 이벤트가 이 이벤트 소스로부터 발생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벤트 리스너에게 전달하게 되어지고 이벤트 리스너 객체는 그 자신의 핸들러 메서드를 구동하게 되어져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주요 이벤트 리스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액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리스너가 액션 리스너, 아이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리스너가 아이템 리스너, 키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리스너가 키 리스너,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리스너가 마우스 리스너와 마우스 모션 리스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리스너가 윈도우 리스너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여기 뒤에서 본 윈도우 리스너와 마우스 모션 리스너, 마우스 리스너, 그리고 키 리스너는 그 안에 추상 메서드들을 여러 개씩 갖고 있고, 액션 리스너와 아이템 리스너는 오로지 하나의 추상 메서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 메서드는 호출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는 일종의 미완성의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클래스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추상 메서드들을 반드시 제정해줘야 한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추상 메서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로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벤트 리스너 객체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특히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마우스 조작과 마우스의 움직임을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일들을 분리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우스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또 많은 양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번 무슨 일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마우스 모션 리스너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될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마우스 버튼의 동작이라든가 마우스가 특정 영역 위에 올라갔다 혹은 빠져나왔다와 같은 단순 행위들은 마우스 리스너를 통해서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키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특정 키가 눌려진 시점에 또 그 키가 해제되어진 시점에 호출되어지는 메서드가 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키 타입들 같은 메서드는 인쇄 가능한 문자들, 알파벳 문자나 숫자 문자와 같은 그런 인쇄 가능한 문자의 키가 눌렸을 때 키 프레스드와 키 릴리스드 외로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이벤트여서 어떤 입력 가능한 문자들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할 때는 주로 키 타입들 같은 추상 메서드를 제정해서 사용할 것이고, 방향키와 같이 비입력 키 같은 경우들은 눌려진 시점에 따라서 키 프레스드 혹은 키 릴리스드라는 추상 메서드를 제정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윈도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생성돼서 열리고 닫히고 최소화되고 최대화되어지고 혹은 종료되어지고 등등에 대한 작업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윈도우 클로징이라는 메서드로서 프로그램 좌측 상단에 빨간색 X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 프레임을 종료시키는 동작이 있었었죠. 우리가 앞서서 프레임을 만들 땐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종료하도록 했지만, 만약에 내가 바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할 것인지 대화 상자를 통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정보들을 파일에 저장하고 나서 종료하고자 하는 어떤 부가적인 행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이 윈도우 클로징이라는 추상 메서드를 제정해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추상 메서드들은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이벤트 객체들을 각각의 핸들러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받고 있고, 이 인자로 전달되어진 이벤트 객체를 핸들러 메서드 내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참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바 스윙에서의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할 이벤트 클래스들과 그 이벤트들을 처리할 수 있는 리스너 객체를 만들기 위한 인터페이스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좀 눈여겨봐 두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스너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